예상을 깨고 예상을 뒤엎고 다낭이 아니라 북한이 주장해왔던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로 선택이 됐습니다. 미국이 양보를 한 건데 뭔가 속내가 있어 보이는데요. 먼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의 SNS 내용부터 함께 보시죠. 트위터입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는 백악관 공식 성명이 아니라 일단은 트위터부터 보게 돼요. 이 소식도 트위터로 먼저 알렸다는 거예요. 트럼프입니다. 북한은 김정은의 지도력 아래 대단한 경제 강국이 될 것이고 다른 종류의 로켓이 될 것이다. 경제 로켓이라고 하면서 2차 정상회담은 하노이에서 열릴 것이다. 라고 트윗을 한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그런데 우려 섞인 보도를 내놨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줄여서 WP. 하노이 회담, 김정은의 국제적 지위만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는 살짝 기분 나쁜 거예요. 그 장소 너무 쉽게 내줬다. 왜 내줬냐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김정은만 부각시키는 시간 낭비일 수도라는 미국 내부에서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분석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를 고집한 이유, 하노이에서 뭔가 둘러볼 곳이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서 둘러볼 곳으로 예상되는 곳을 저희 채널A 기자가 직접 하노이를 가서 둘러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금 보고 계신 것은요, 이 하노이의 항구 도시인 하롱베이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관광지로 개발이 잘 됐고, 특히 이 하롱베이에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공장도 현재 진출을 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 가서 하롱베이를 둘러볼 것이다 라는 관측이 현재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자, 이곳은 2시간 정도 가야 하는 첨단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하이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곳에 가서 과연 베트남의 첨단 그 산업의 문물, 그 중심을 한번 둘러보고, 야, 평양도 이런 식으로 좀 한번 개발해 봐야겠다라고 둘러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노이의 랜드마크. 하노이 시내에서 가장 높은 72층짜리 랜드마크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랜드마크 72예요. 그리고 롯데센터도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로 큽니다. 이렇게 롯데센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베트남 하면은 뭐 쌀국수, 박항서 감독뿐만 아니라 최첨단의 어떤 문물의 집약체, 그다음에 발전 상황들이 이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 집약이 되어 있다는 모습을 지금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네 곳이 김정은 위원장의 위시리스트, 버킷리스트, 꼭 가보고 싶은 장소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 몇 군데를 둘러볼 가능성이 현재로선 커졌습니다. 박수부 차자. 네. 지금 국제부에서 열심히 또 북미 정상회담 휴일까지 출근하면서 취재하고 있는데 미국이 결국 하노이를 양보해준 이유는 반대로 말하면 북한이 그렇게 하노이에 집착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다낭보다 하노이가 훨씬 더 매력적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 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하노이가 이 미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경제 성장을 이뤄낸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이 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경제 성장을 이뤄낸 대표적인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고 싶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경제를 이뤄냈는지. 그러다 보니까 하노이를 꼭 가고 싶어 했던 것 같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 대사관이 있는 곳을 선호합니다.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때도 싱가포르를 선호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북한 대사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북한 대사관이 있으면 아무래도 북한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기도 편하고요. 그 북한 대사관 내부에서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도청 이런 우려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선호를 했던 것 같고요. 이른바 병참기지 역할을 하는군요. 대사관. 그렇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아무래도 하노이는 북한 대사관이 있다 보니까 그곳의 지형 지물을 이미 좀 파악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호하기도 훨씬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이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주석이 살아생전에 2번이나 방문을 했던 곳입니다. 예. 북한 주민들은 이 하노이에 대해서 김일성이 2번이나 방문을 했다라고 김일성 주석. 예. 네,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다양한 다큐멘터리, 북한에서는 TV를 통해서 기록 다큐멘터리를 계속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노이에 다녀왔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하노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낭은 잘 모를 것 같아요. 다낭은 잘 모르죠. 관광도시. 그렇죠. 그래서 하노이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김일성 주석이 갔던 하노이를
김정은이 갔다라고 얘기를 하면 훨씬 더 크게 우리 김정은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이 갔다 왔구나라는 것을 훨씬 더 크게 홍보를 할 수 있죠. 이런 대내적인 이유 때문에도 하노이를 굉장히 선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낭이든 하노이든 물론 다낭을 얘기를 하긴 했지만 뭐 그런 면에서는 뭐 좋다 그러면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북한의 뜻을 받아들였는데 대신에 하나를 받아들였으면 협상이라는 게 또 하나를 내줘야 되잖아요. 아마 비핵화 협상에서는 좀 더 얻어내겠다라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하노이 근처의 지도를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서 정상회담 장소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국립 컨벤션 센터에서 열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크다. 여기가 에이펙 회의를 유치했었던 만큼 이제 국제적인 행사를 한번 치렀기 때문에 뭐 경호나 의전이나 노하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는 각각 어디일까? 선호하는 곳이 좀 따로 있다고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립 컨벤션 센터가 바로 가까운, 바로 옆에 있는 JW 메리엇 호텔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걸어서도 갈 수 있어요. 도보로 5분. 상당히 가깝죠.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경호를 북한 최고 존엄 못지않게 신경 쓰기 때문에 컨벤션 센터와 같이 엮인 생활권을 그래서 JW 메리엇 호텔. 반면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로는 현재 멜리아 호텔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멜리아 호텔 바로 옆에는 북한 대사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역시 북한 대사관에서 도보로 7분.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현재 있는 취재기자의 전화에 따르면 도보거리다. 그래서 북한 대사관 생활권으로 메리엇 호텔이 가장 유력하다. 그리고 메리엇 호텔, 멜리아 호텔 같은 경우는 북한 인사들이 베트남을 방문할 때마다 주로 묵었던 단골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이 멜리아 호텔에 묵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현재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김배민 박사님,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 때도 야밤에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산책하겠다고 경제 시찰을 하겠다고 둘러봐서 그때 당시에 뭐 취재진, 중계진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당시는 이제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드 리조트라고 세계적인 관광 도시인데요. 관광 호텔에 가서 쭉 야경을 둘러보면서 북한도 이렇게 발전하면 좋겠을까라고 하는 모습들을 둘러보니까 당시 김여정 부부장 등에 대한 모습들이 외신에 그대로 잡히게 됐던 이 장면들이 그대로 연출됐습니다. 당시 6월 10일 북미 정상회담은 하루짜리였지만 그 전날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싱가포르에 자리하게 되면서 어디로 가는지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관심사가 됐는데요. 이번에도 1박 2일 회담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27일에 있는 밤에 아마 어딘가를 가게 될 것이고 그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는 일정들이 굉장히 아마 세계인의 관심이 주목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하노이에 꽤 오래전에 가봤습니다만 하노이 수도를 가게 되면 가장 눈에 띄는 곳이 호안댐 호수입니다. 그 호수가에서 사람들이 많이 젊은 청년들이고 그 호수를 걸으면서 이야기들 하게 되는 장면들이 연출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27일 저녁에 그러한 장면들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베트남과의 정상 외교를 위해서 미리 사전에 베트남에 방문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데 앞서 영상에 잠깐 나왔지만 하롱베이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때 이 항공사의 광고로 굉장히 알려진 유명한 관광지거든요. 하롱베이를 실제 배를 타고 쭉 가게 되면 그 멋진 경치가 실제로 와 정말 세상에 이런 곳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분이 좋은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금강산을 비롯해서 강원도 원산 지역에 대한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라고는 야심한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혹시나 이 하롱베이를 가게 되면서 대북 제재가 완화가 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북한의 원산을 최대한 관광지로 끌어당기겠다는 메시지를 전한다면은 아마 이 하롱베이를 가는 것도 세계적인 관심사를 집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볼 때가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너무 많다. 또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가서 이렇게 둘이 이 하롱베이 장면인데 이 하노이 시내에서도 양 정상이 같이 배를 타면서 노르저을 수 있는 공간들도 있는 것이고 저기도 제가 가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곳에 상징적인 뭔가 이벤트를 연출하게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야경을 또 좋아해요. 그때 보니까. 그러면 베트남의 아까 롯데타워가 또 우리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전망이 좋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한번 야경을 관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